5월 9일 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소보다는 2시간 더 투표를 합니다. 지난 5월 4일, 5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26.06%가 투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표되는 투표율에 사전투표와 급소투표, 제외투표, 선상투표 등의 결과가 다 포함됩니다. 급소투표는 최순실이 이 남북구치소에서 했다라는 그런 형태의 투표를 말하고요. 제외투표는 제외교민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투표를 했죠. 그 선상투표는 항상 항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하는 투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투표들이 다 합산이 되면 지금 11시 반 현재 투표율이 1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전투표에서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좀 많이 높았고요. 지금 자기 주거지를 떠나 있는 세종시의 공무원들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대구, 부산 같은 영남 지역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요. 오늘 온 강원, 충북 같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성이 별로 갈리지 않은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요. 경북, 대구, 경북의 투표율은 여전히 지금 오늘 높습니다. 반면에 이 전남, 전북의 투표율도 오늘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평균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PK지역, 즉 부산, 경남의 투표율이나 서울, 울산 투표율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자, 이 투표율 전체로 봐서는 호남 지역의 이번 선거 전체 투표율은 좀 많이 높을 걸로 보이고요. PK지역 투표율은 좀 낮을 걸로 보이고, 오늘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낮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대구, 경북의 투표율은 좀 높을 걸로 보이고, 충청지역의 투표율은 평균 정도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투표율을 보면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지난번 사전투표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투표율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최종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종 투표율이 80%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시에 지금 투표율의 26%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11시에 19.4%고 아마 지금 11시까지 5시간을 투표했는데 5시간 동안에 19.4%면 시간당 4%에 조금 못 미치는 투표율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투표율은 23%대가 될 거고 1시에 투표율은 27%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그만큼의 26.06%의 투표율을 더하게 되면 27%로 상정을 하면 1시의 투표율은 53%가 되게 됩니다. 53%대가요. 그러면 1시부터 8시까지니까 7시간의 투표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시간당 4%를 더 이렇게 가게 된다면 47, 28. 그러니까 아까 합계 53%대에 그 시간당 4%씩 7시간을 더 투표하게 되면 1시부터 8시까지 28을 더하게 됩니다. 그럼 53에다가 28을 더하면 81%.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80%에 접근하는 투표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예년의 선거에 보면
오후 시간대에 들어서 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투표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간대고,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4%대, 시간당 4%대의 투표율이 8시까지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80에 조금 못 미치는 70% 후반대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이번 선거 결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체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유리하고 낮으면 여권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고정 지지세가 단단한 문재인 후보가 투표율이 낮으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부분 가서 투표를 했을 거니까 고정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기권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안철수 후보의 이 표들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대 투표율 높아짐에 따라서 야권 후보가 유리했던 공식이 조금은 뒤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집권하고 있던 노무현 정권이 실정으로 인해서 거의 여당의 후보가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양상까지도 벌어졌고, 열린우리당이 해체되어서 몇 개의 당으로 쪼개졌다가 막판 선거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지만은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점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거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에 불참을 해서 63%, 대선인데 63%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야권이 참패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26%대의 득표를 기록했고요. 야권 후보를 다 합쳐서, 그때 현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야권 성향의 후보들을 다 합쳐서 36% 득표를 하는데 거쳤고, 보수 성향의 후보는 64%의 득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때와는 반대가 되어서 보수 진영이 박근혜 탄핵, 그리고 탄핵 선고, 그리고 구속 등으로 거의 붕괴되어 갔고,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던 반기문 후보가 1월 말에 한 보름 선거를 뛰고는 사전선거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12월 9일 국회 탄핵, 3월 10일 헌재 선고, 그리고 3월 31일 박근혜 구속 등을 거치게 되면서 이 선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으로서는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줄 모르고 탄핵에 찬성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비리나 이런 부분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덮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대의가 종북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덮어왔습니다. 그걸 9년 동안 덮어오는 동안에 보수 진영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종북을 제대로 척결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왔는가?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초반에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입장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 차별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열심히 나서서 박근혜도 우리가 엄격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떳떳하냐? 당신들도 부패 세력 아니냐라고 했더라면 이런 정도로 맥없이 끌려왔을 것이냐.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3월 31일 날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당선되었을 때가 8%인데 4월 26일까지도 8%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마지막 2주간에 반짝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금지될 때까지 한 열흘 넘는 기간에 홍 후보가 19%, 20%까지 갔죠. 자,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찌감치 연초쯤에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세력이, 그럼 보수에도 부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보에도 있을 수 있고 누구든 어느 세력이든 다 그렇다. 노무현 정권은 그럼 부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 내부의 부패 또 노정권의 부패까지 전부 척결하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정했더라면 이렇게 끌려오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막판에나 시동이 좀 걸리는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자, 만약에 12월 달에 탄핵이 안 되고 최순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12월 달 대선까지 갔다면 그럼 대선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넘겨주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골마 터지면서 오만 것들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건데, 그러면서 야권은 탄핵의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12월 달 그대로 선거를 하자면서 공격만 해대기 시작하면 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나마 일찍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한번 기대라도 해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박근혜라는 개인 한 사람을 일찍 포기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을 하고 이번 선거에 임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호남의 지금 최종 투표율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호남의 저 높은 투표율이 과연 문재인, 안철수 중에 누구에게 갔을까? 저것이 호남에서 투표율이 완전히 두 후보에게 반을 쪼개서 나눠줬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몰빵을 했을까?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의 최종 투표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전투표에서는 낮았지만 그것은 그때까지 대구, 경북이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망설이다가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하는 결정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갈 표가 크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호남의 표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을 가능성, 즉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한쪽에 왕창 이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K 지역의 표는 역시 한쪽으로 보수 진영에 대표하는 후보한테 쏠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번 선거를 전체 구도로 보면 5명 중에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없이 1강, 2중, 2약으로 팽팽하게 마지막까지 왔다. 오히려 마지막에 오게 되면 4등, 5등 하는 후보들은 한쪽을 지지 선언하고 들어가 버리거나 투표 이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리기가 십상인데, 왜냐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에 각각 더 힘을 냈습니다. 토론의 탓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마지막에 4등, 5등 후보가 힘이 나는 일이 벌어진 이 일도 좀 독특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수 진보를 놓고 이렇게 표를 쪼개면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한쪽 편에 서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한쪽 편에 섭니다. 이것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표들 중에서 강경 보수는 홍준표 후보한테 몰릴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마땅했다라고 판단하는 표는 유승민 후보한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에 있어서도 진보 진영 집권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진보 진영 집권이 우선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진보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심상정 후보한테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둘이 최종적으로 얻는 득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각각 그 숫자만큼 자기 진영의 투표 지지율을 갉아먹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중도냐, 즉 야권표, 여권표, 그러니까 보수표, 진보표, 중도표를 3분의 1씩 확보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중도라고 하지만은 야권으로 기울은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최상에 이르렀을 때는 3분의 1, 각각 3분의 1, 3분의 1이 보수, 중도, 진보의 표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었을 때가 35%를 얻는 최절정기고, 그 이후에 보수와 중도 표가 안 후보한테 상당히 빠져버리면서 실제로 안 후보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표방되고 있지만은 호남이나 야권표의 일부 중에서 친노나 친문을 싫어하고 진보정당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서 기성정치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제3정치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안철수한테, 일부는 유승민한테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최종 득표가 좀 더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언뜻 보면 보수 진영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합계가 25에서 30의 사이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보수 진영의 최종적인 이 득표 합계는 35에서 40 정도고, 여기서 중도 한 10%대가 보수 진영에 보태지는가 아니면 좀 빠지는가에 따라서 보수 후보들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어떤 갈림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 보수 진영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득표치의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두 사람이 가져가는 이 지지율의 합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에 넘으면 넘었지 20%보다는 모자라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20%를 가져가면 안철수, 심상정이, 홍준표, 유승민이 합쳐서 40이고, 문재인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42에서 한 37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그래서 문재인이 크게 맥시멈으로 보면 한 42, 미니멈으로 보면 한 37 이런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다 끌어오고, 문재인 후보가 이 최하치보다도 더 낮게 한 35%에 떨어지면 산술적으로는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85%를 넘어서 90%에 육박해 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현재 그때 최종 이 여론조사 마감 때 6, 7%에 이르렀던 홍준표, 유승민의 합계가 최종적으로 한 40%까지 혹은 40%를 넘어서 갔느냐, 즉 10몇 프로를 15% 정도를 더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타낼 건데요. 보수가 승리를 하려면 압도적인 투표율, 한 85%에 가까운 투표율이 되었을 때는
조금은 결과를 한번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투표율이 끝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내부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캠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보수 진영에는 불리한 선거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이제는 뭐 기존에 보수에 실망하고 떠났던 10% 이상의 샤이 보수라고 하는 표들이 과연 투표를 해서 그것도 한 후보한테 모아주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